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이렇게 잘 지내기는 하는데 아침에 어떤 때 보면 일어나기 싫으신 때 있으시죠? 네. 하물며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아침에 보면은 뭐 어쩌다 저쩌다 말들이 많죠?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가.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어요. 방학이 아직 멀었는데 아마 뭐가 자신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죠? 이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지켜볼 때 뭐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보고 또 항상 정형화된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좀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좀 새로운 것도 추구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부모로서 한마디씩 할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방학 그리워하고 아직 방학이 멀었는데 계속 그런 것만 한다 그러면 좀 낭비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에너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do things right. 기왕 할 거면은 제대로 하라라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학생이 맞으면 아직 방학이 아니고 학기 중이면 학교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부분 할 때 학교 열심히 가라 뭐 숙제해라 뭐 시험 준비해라 단어 외워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사실 indirectly 좀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Do the right thing 해보세요. Do the right thing.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해야 될 일이라면. 근데 기왕 할 겸은 그 일도 제대로 해라. Do things right. Do things right. 예, thing이라고 했을 때 꼭 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 같은 거를 right, 올바르게 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마련한 제목은 바로 이건데 함께 볼까요? 타이틀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교과서에서 한번 봤습니다. 교과서 문구 중에 나오는 것 중에 No excuse. 저는 느낌표를 꽝 찍었는데 No excuse. Hurry up. 뭘까요? 변명하지 말고 서둘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서둘러. 이런 부분이 되는데 글쎄요. 이건 오늘 이제 시간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 영어 교육을 이제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영어 교육가가 아니고 이제 영어를 전공하시지 않으셨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팁 중에서는 먼저 우리말로 궁금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정리했다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녀분과 생각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쓴 어떤 그런 부분인데 교과서에 이런 지문이 옛날에 실렸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겁니다. 다이얼로그가 자, 이제 형제가 많아요. 근데 제일 위에 누나가 엄마가 시장에 가셨어. 시장에 가셨어. 엄마가 돌아오시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청소를 하자. 설거지도 하자. 빨래도 하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do the dishes 설거지 하는 거요. 또 뭐 이부자리 개키는 건 make the bed, clean the house, 또 뭐 do the laundry,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daily routine,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영어를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복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들은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난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과연 애들 중에서 엄마가 시장에 가셨다고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청소를 해놓자. 아이고 그러면 뭐 천국이게요. 그러면서 지적을 받는 것이 영어를 가르치는 건 맞다. clean the house, 뭐 do the dishes, do the laundry 이런 표현 clean the house 좋은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똑같은 표현을 가르치되 큰 누나가 자 이리 와봐. 엄마가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청소를 해놓으시랬어. 집을 치우느라 그러셨어. 그러면 어떻게? 막내가 우리 집은 항상 더러운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Our house is always messy. 그런 다음에 자 이거 뽑아봐. 뽑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큰애가 뭐 clean the house, 뭐 make the bed, do the dishes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거 설거지 제일 싫은데 뭐 이러면 do the dishes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 무슨 책을 사주셨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야 엄마 시장 가셨다고 청소한대? 그럼 그건 내일 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영어를 학습으로 느껴서 데일리 루틴이 꼭 필요하니까 외워라 이렇게 해서 공책에다 10번씩 받아 적고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한다면 표현은 익힐지 모르지만 와닿질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영어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를 더 아는 게 우리 자녀들의 영어 교육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걸로 내재화해서 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혹시 무슨 교재를 고르시거나 이랬을 때 베스트셀러 사시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것은 어떤 진실성이 있는 상황 자체도 진실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도와주실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표현들 좀 더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브랜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Hello, Brandon. 안녕하세요. Hi. Hi. What's going on? Well, I'm doing fine, and I think we are having fun here. Yeah, it's great. We need your help. Okay.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사용할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This is the title, No Excuse, Hurry Up. Okay. And there are some, key expressions, some 주제문 here. Okay. So shall we look at those in sentences?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no excuse 라고 하면은 변명하지 말아요. 변명하지 마. 서둘러. Hurry up. 이렇게 되는데요. Brandon. Okay. excuse 하면 변명하다 이럴 수 있지만, I know the expression that excuse me is really common. Right. And will you explain, that expression to us? Okay, we have several different ways that we can use excuse me. So one way would be like when you want to interrupt or you want to get something known, like for example, directions. So you say,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뭐뭐뭐 is? That's one way. 아하, 그렇군요. 그 excuse me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실례합니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거 direction. 길을 물을 때 그냥 여기서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깜짝 놀라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보통 실례합니다. 우리도 공손하게 그러잖아요. 그럴 때처럼 그 attention gathering 하기 위해서 실례합니다. 저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excuse me 그렇게 쓰는군요. What else? Okay, and then the second way could be when you don't actually hear somebody exactly what they're saying. Maybe they are mumbling like, and you say, excuse me? Excuse me? With a question mark. 그렇군요. 그 mumble 하면은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무슨 말 했는데 excuse me? 그건 뭐예요? I beg your pardon? Beg your pardon? Pardon me? 그러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이렇게 듣고 싶을 때 excuse me 올리면 되겠고요. And Okay, and then we have another way, which is kind of interesting when you don't actually believe what the person just said, yes. even though you heard them. And this kind of has to do with body language as well. You're like, excuse me? 아하. What did you say? 그렇군요. 조금 전에 excuse me 같은 경우 못 이해했을 때는 mumble, 상대편이 말한 걸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요? 뭐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들었는데 when you cannot believe what you just heard. 방금 들은 내용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뭐 이럴 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때 excuse me? 저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how you say it 또는 body language나 표현 같은 거 있죠. expression 같은 걸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같은 것도 그렇게 다양하게 쓰는군요. excuse me. 또 하나 있다. There is. What is it? When you burp, I notice. Oh, right. Yeah, the Westerners will say, excuse me. Yeah, excuse me. That's a form of manner in America and Canada, North America, I believe. Yep. Yep. 그래요. 아니, 트름하고 왜 미안하다는 거야? 우리는 밥 잘 먹었다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excuse me 그 트름하면은 그냥 특히 남자분들, 저희 아버님도 자주 하시는, 가끔, 잘 먹었다. 어떤 잘 드셨나 보다, 맛있게 드셨나 보다 하는데, 그 서양의 그 테이블 매너스에서는 끄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가능한 소리 이렇게 멈추시고요. 나와도 excuse me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표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You can't eat, can't chew, can you?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못 먹겠네. 그치. 부가의문문으로 된 거 알고 계시죠? 이거 한번 듣고 따라해볼까요, 선생님? Okay. Well, the first one we have is no excuse. Hurry up. No excuse. Okay.
Well, when you say hurry up, I think you want to have a sense of urgency in your voice, kind of like in Korean, it's the same thing. So you say like,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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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Whoa. Hurry up. So, hurry up, hurry up, hurry up, hurry up. 아, hurry up. Not hurry up, hurry up. 네, 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Hurry up! 네, 알겠습니다. And? Okay, and you can't eat, can you? You can eat, can you? You can't eat, can you? You can eat, can you? Okay, you guys got to remember to pronounce the T in can't. I learned that in Korean. It's very difficult to hear that T in can't. Can or can't. So let's try it one more time. You can't eat, can you? You can eat, can you? Okay, 좋아요. 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대화문을 갖고 저희가 상황을 좀 꾸며봤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죠. What's the matter, honey? I'm sick. Oh, that's too bad. Can you get up? No, I can't. Can you go to school? No. Then you can't eat, can you? Yes, I can. I'm hungry. Can you read books? Yes, I can. Magazines are great. What else can you do? I can watch TV, of course. So, you can eat, you can read, you can watch TV. Then you can go to school. No excuse. Get ready. Hurry up. What's the matter, honey? I'm sick. Oh, that's too bad. Can you get up? No, I can't. Can you go to school? No. Then you can't eat, can you? Yes, I can. I'm hungry. Can you read books? Yes, I can. Magazines are great. What else can you do? I can watch TV, of course. So, you can eat, you can read, you can watch TV. Then you can go to school. No excuse. Get ready. Hurry up.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Well, Brandon, I think that she is pretending to be sick. 아픈 척하는 것 같아요. 꾀병 부리는 거. That's right. She's faking it. She is faking it. Fake. 네, fake라는 건 거짓으로 뭐 하는 거거든요. 그쵸? fake만이 하면 위조 지폐인 것처럼 she is faking it 하면 좀 꾀병 부리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들으신 표현 중에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엄마 나 아파. I'm sick. 네, 이렇게 했을 때 짧게 하셔야 됩니다. seek 길면은 뭘 찾다니까 안 되고 짧고요.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어머 나 아파 어떡해 내 새끼 그쵸 that's too bad 그런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안 좋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you can't eat, can you? 자, 엄마가 이제 감 잡으신 것 같죠? 아프다고 그러니까 너 밥도 못 먹겠다 얘 그치? You can't eat 못 먹겠네 그치? Can you? 앞에가 부정이면 뒤가 긍정이 되는 부가의문문 아실 텐데요. 여기서 답이 중요해요. 딸이 뭐라 그래요? Yes, I can.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밥 못 먹겠네. 아니야, 먹을 수 있어. 그런데도 먹을 수 있으면 Yes, I can. 그러면 너 못 읽겠네. 그러면은 Can't you read? 또는 Can you read? Yes, I can read. Magazines are great. 이런 표현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꾀병인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표현들을 한번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 Okay. Yep. Let's practice. Okay. The first one is I'm sick. I'm sick. Not like I'm sick. It's more like oh, I'm sick. I'm sick. Okay. We got a bunch of actors and actresses here. Okay. Next is that's too bad. That's too bad. That's too bad. That's too bad. Okay. You guys are getting good. You can't eat, can you? You can't eat, can you? Okay, I don't know if I heard that T. You can't eat, can you? You can't eat, can you? Perfect. 자, 그런데 여기 표현 중에 지금 보시면 말이죠. 아까 sick 그러신데 sick은 아니고요. sick. 네, 네.
네, sick 하지 말고 sick, right? Right. 네, sick 그러지 마시고요. 씩씩하다, sick. 우리도 sick 있지만 그거 아니고요. sick.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앞에 여러 가지를 나열했을 때, 그거 말고 또 뭐 할 수 있는데, else 기억해 두시죠. What else can you do? 인데요. 자, 여기 잠깐 우리 복습을 해보면, 영어는 모음으로 시작된 것이 앞에 붙으려는 성질, 연음 현상, 링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 붙이면 what else처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t는 모음과 모음 쌓이면 빠른 드처럼 발음돼요. 그래서 what else 하시면 안 되고 what else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밖에 뭐 할 수 있니?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무슨 변명하지 마. No excuse. 우리 주제문입니다. No excuse. 변명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 이런 부분인데요. 자, 연습해 보시죠. Okay, let's try a little practice. What else can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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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unds good. And the next one is no excuse. No excuse. No excuse. No excuse. Great. Okay. 이제 이와 관련된 추가 표현을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그 표현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몸이 아프면 병가 낸다고 그러잖아요. 전화 걸어서 오늘 아파서 출근 못하겠어요. 이런 표현이 될 텐데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 called in sick today. 해서 call in sick 하면은 전화 걸어서 병가를 내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못 온다고, 출근 못 온다고, 또는 학교에다 전화 걸어서 못 간다고, 결석하겠다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표현, 몸이 좀 안 좋아요 라고 했을 때 I'm not feeling too well. 조금이라고 해서 a little 같은 거 쓰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not too well. 별로 좋지 않다. not too well. 별로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 중에는 기억하십니까? 네. 여기 feel under the weather. 지금 무릎이 시큰시큰거리시는 분들 계시죠? I feel under the weather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I'm not feeling too well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쓰실 수 있는 표현 같은데요. 자주 안 쓰시면 좋겠지만 한번 연습해 보시죠. Okay, the first one is he called in sick. He called in sick. Okay, he called, so he called in sick. He called in sick. Okay, very good. Next one is I'm not feeling too well. I'm not feeling well. Okay,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소주 많이 먹으면 I'm not feeling too well. One more time. I'm not feeling too well. I'm not feeling well. Okay, good. And the next one is I feel under th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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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good job. 네, 잘하시죠? Yeah. 선생님 지금 오늘 주제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what would be the opposite expression? 날아갈 것 같아요. I feel 좋아. great. 좋다. 좋다? 네. 좋다. 그냥 great만? Great. 그냥 great. 같이 한번 해보죠, 뭐. I feel great. feel great. 네, 같이 해보시죠. I feel great. I feel great. 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필은 사과 껍질 깎는 게 필이에요. 감자 껍질 깎는 거. feel. I feel great. 네. 괜찮으시죠? 네. Thank you very much. Oh, sure, no problem.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프다. sick. 네, sick. 그래요. 근데 우리 옛날에 혹시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런 것도 생각나세요? ILL. 아프다 그랬을 때. 예. 근데 he is ill. I'm ill은 잘 안 쓰는 것 같고 he is ill, she is ill 하는 거하고 he is sick, she is sick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같이 아프다고 할 때도 sick 하면 왜 감기나 몸살 같은 경우엔 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좀 몸이 불편하고 아픈 거. 그럴 땐 sick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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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ill, she is ill 하면은 무슨 중병 같은 게 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좀 아프다고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한 표현 중에서 요건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용 중에서도 아까 excuse me라는 게 있었죠? 복습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 excuse me, 언제 쓴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길을 물을 때라고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이 꼭 길을 안 묻더라도 제가 뭐 하고 있을 때 말을 걸 때 excuse me, excuse me 뭐 이런 거 하면요. 저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걸 때 그 아주 대표적인 걸로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길을 묻는 데서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bus station, bus stop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써요. excuse me 그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표현 중엔 어떤 게 있었죠?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때. 예. 잘못 알아들었을 때 상대편이 말을 하는데 웅얼웅얼하거나 제가 딴소리 하다가 뭐 주변이 시끄럽거나 해서 못 알아들었을 때 excuse me, pardon me, excuse me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 알아들었는데 너 지금 나한테 그 말 한 거야? 뭐 이런 부분이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맞게 들었어?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excuse me, excuse me.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거 갖고 좀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있었는데, 잘 먹었다. 트름은 이제 뭐 문화를 다루는 곳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서양에서는, 밥을 먹다 코 푸는 건 팽팽 잘 풀더라고요. 네. 코를 이렇게 흥흥 하면서 푸는 거 있잖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막 손수건 꺼내서 그것도 휴지도 아니고 막 꺼내서 풀고 다시 집어넣어 넣고. 예, 근데 이게 사실 문화적인 차이고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는 아니거든요. 우리 문화에서는 밥을 잘 먹고 이렇게 끄 하는 거 뭐 큰 결례가 아닌데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제 트름은 결례인데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나오면 그럴 때는 excuse me. 입도 막고 소리도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꾀병 부린다고 했을 때 you are faking, or she is faking, faking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러면 너 you can't eat 이 부분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문장에서 보시면 우리 이거 뭐 문법적으로는 tag question, 부가 의문문이다. 앞에가 부정이고 여기가 긍정이고 여기가 긍정이면 부정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여기 답에서 답을 좀 관련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너 밥 못 먹겠다. You can't eat. you can't eat. 밥 못 먹겠네. 물어봐야 되니까 can you? 못 먹지, 그치? 아파서 어떻게 밥을 먹니? 했더니, 아니, 엄마, 나 먹을 수 있어. Yes, I can. 자, 이 부분이 있더라도, 네, 앞부분에서 이게 있더라도 자신이 먹을 수 있으면 뭘 한다? Yes, I can. Yes, I can.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표현 중에서 엄마가 맨 마지막 문장 중에 no excuse. 변명하지 마라. Get ready. 준비하고, 어서 서둘러. 그러죠? 네, 서둘러 뭐라 그랬죠? Hurry up. 네, 그래서 허리를 위로 한다는 게 아니고 보면은 네, hurry up 했는데요. 이 hurry up 좋아요. 빨리빨리.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Get a move on. Get a move. Get a move on. move는 움직이다죠? get a move on 하면 계속 어서 멈추지 말고 어서 계속 get a move 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표현 중에서 왜 이렇게 꾸물꾸물 거리냐? 왜 그래? 그런 표현 할 수 있죠. 네. 예, 그럴 때 영어로는 you don't have all day 라는 부분을 써요.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You don't have all day. 자, not와 이게 하면 문법적으로는 저희가 부분 부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부분 부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you don't have all day라고 했을 때 너는 하루 종일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말로도 왜 시간이 많지 않아 라는 말을 돌려서 서둘러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you don't have all day 하면 아니 그렇게 어느 하세월에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말은 hurry up 하는 부분하고 같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You don't have al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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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중학교 시험 문제는 you don't have all day가 나오진 않지만 not하고 all이 되는 부분 부정에 대한 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표현을 하면 자녀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막 꾸물꾸물거리고 있으면 또 하나 왜 그래?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해! 라고 했을 때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 What are you waiting for?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직역을 하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난 I'm waiting for, I'm not waiting for anything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은 지금 나한테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What are you waiting for? 천천히. 자, hurry up. Hurry up. Get a move on. Get a move on. You don't have all day. You don't have all day. What are you waiting for?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어서 서둘러 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자, 오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십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교과서 생각이 나세요? 네.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표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몇십 년 전에 배웠던 내용이나 그들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건 내 거다라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목표만 갖고 아주 동떨어지게 표현들. 저는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숙제가 단어를 20번씩 쓰는 게 숙제였거든요. 선생님,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숙제, 여기 보고 계시면, 예, 저희 영어 선생님 숙제가 같은 단어, 학생들 차이도 없어요. 모두 다, 모든 단어를 써주시는 걸 모든 단어 20번씩 써야지 됐었고, 꼭 영어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까지 한쪽을 외우는 게 있었어요. 제가 52번이었다니까요. 전 2자 들어간 날 너무 싫어했었어요. 네. 2번, 12번 이러면 좋은데 전 61번에서 끝났었기 때문에 52번 이러면 일어나면 이제 외워야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재미도 없고. 근데 야단 안 맞기 위해서 이제 암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제 기억력에 남아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라든가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빠르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즐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지 않으면 그게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아직 부모님들이 덩치가 크시고 안 하면 야단치시고 이러니까 우리 착한 자녀, 모든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들 자녀들은 다 말을 잘 듣겠지만 사실 그게 그 앞에서는 잠깐 할지 모르지만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재교육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학습이 자기 스스로 모티베이트, 학습 동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집에서 새로운 교재나 무엇을 사용한다고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데일리 루틴을 하는데도 학습자가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영어는 영어, 영어 교과목으로 지금 가르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영어 교과목으로가 아니라 21세기에 그들이 성인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들이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툴을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를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교과서는 나름대로 공교육에서 잘 해주시겠지만 집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말 플러저빌리티가 있는지 진실성이 있는지 이게 애들이 수긍을 하는 건지 살펴보시고 글감이라든가 또는 비디오나 이런 것도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자, 자녀분들과 많은 얘기 나눠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집에서 혹시 한번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분들한테 encourage 할 때 맞는 내용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내용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반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새로운 내용 갖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